자, 그 다음 펌프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펌프는, 이거는 우리가 안기 쪽인데, 이것도 가끔씩 자주 나와요. 자, 우리가 펌프는, 소방용 펌프는, 소방용 펌프는 뭘 쓰냐면 원심 펌프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원심 펌프에는 볼류트 펌프가 있고, 터빈 펌프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 그러면 이게 비쌉니다. 비싸게 보이잖아요. 이게 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가라, 이거보단 저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터빈 펌프는 뭐가 있어? 비싸니까. 안내깃이 있어요. 요거는 안내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유량하고 양정을 비교했을 때, 자, 유량은 어떻게 합니까? 물이 많이 나온다. 그죠? 적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양정은 뭡니까? 이게 압력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양정이 고로 압력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터빈하고 볼류트를 봤을 때 터빈이 뭐가 세게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압력이 세단 말이지. 그죠? 물이 세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물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그러면 터빈 펌프는 고압력이니까 뭐예요? 고양정에 쓰고 반대로 저유량에 사용합니다. 그럼 이거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고유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터빈 펌프는 안내깃이 있나 없나? 예? 아시겠지? 예. 요거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펌프의 직렬 및 병렬 운전. 이거는 우리가 뒤에 여러분들이 펌프 성능 필기 때 보면은 HQ 곡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HQ 곡선 해갖고 펌프 성능 곡선이라고 있어요. H가 뭐냐면 양정입니다. 양정. 그리고 Q가 이제 유량이죠. 그죠? 이때 자, 이렇게 돼요. 우리가 펌프를 직렬로 운전한단 말이 요겁니다. 펌프를 직렬로 운전하고 이거고, 펌프를 병렬로 운전한단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압 펌프하고 연결할 때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가 자, 이겁니다. 충압 펌프 하는 역할이 뭡니까? 평상시에 배관에 압이 떨어지면 압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주펌프 양정이 100m면 이놈도 100m가 돼요. 양정이. 아니, 같아야지 평상시에 압을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량은 작지만 양정은 같아. 쪼매내도 이게 양정이 같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1메가파스칼이면 이것도 1메가파스칼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이거를 병렬로 해놨을 때 압력이 2배가 돼버리면 터집을 거 아닙니까? 2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병렬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직렬로 연결할 때는 압력이 2배가 돼요. 즉 양정이 2배가 돼요. 유량은 그대로고.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기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이게 지금 한 대 연결이에요. 한 대 연결했을 때 2대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양정이 2배가 되는 거예요. 2대. 요게 이제 뭐냐면 직렬. 그럼 병렬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지금 직렬이고, 병렬은 한 대 할 때 요리 되고 유량이 2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병렬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것도 시험에 가끔씩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흡입수도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필기 때는 한번 개념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건데요. 시험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실기에서. 자, 우리가 MPSH 해갖고 이거 실제 흡입수도라고 하는데 이때요. 자, 우리가 유효 흡입수도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하세요. MPSH는 자, 이거 봐보세요. 부압 방식일 때, 그 다음에 정압 방식일 때, 자, 부압 방식이 뭡니까?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반대지, 이렇게. 맞지? 좀 힘이 든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뭐 쉽게 빨아 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정압 방식은 수온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다. 수위가 높다. 이거를 정압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압 방식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펌프가 펌핑을 할 때, 물을 송수할 때, 자, 이거예요. 요게 대기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우리 편. 그러니까 아군이죠, 아군. 그 다음에 적군. 요것만 구분해서 빼주면 돼. 여기에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기압은 물을 누르는 거 아닙니까? 압력. 우리 편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군. 자, 적군. 구분을 하자고. 자, 아군은 대기압. 이제 뒤에 수두가 붙겠지. 왜냐면 실제 흡입 수두, 수두니까 단위가 메가일 거 아닙니까? 그럼 뒤에다가 이제 수두를 붙여주면 돼. 일단 요거는 우리 편이더라. 그 다음 봅시다. 요 거리 있죠, 요 거리. 흡입 거리. 이놈이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뭐냐면, 거리가 우리 편이 아니야, 이제 일단. 부합 방식일 때는. 맞지?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는 대기압 우리 편이죠. 그 다음에 거리도 요 거리는 우리 편이 돼버려. 맞잖아요. 이게 우리 편이 돼본다고. 여기서는 우리 편이 아니라, 이게 일단.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마찰 손실이 생기거든.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편이 아니라. 맞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캐비테이션 보면은 물을 이렇게 빨아낼 때요. 보세요. 여기 보면 임펠러라는 게 있습니다. 날개. 선풍기 날개처럼 펌프에서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을 이렇게 쭉 하면은 요 배관의 내부가 진공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펌프를 모르시는 분들은 펌프가 힘이 좋아갖고 물을 막 빨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놈이 회전을 하면 요 배관 흡입 즉 배관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니까 물이 그냥 자동으로 빨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빨려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막 수증기하고 막 이런 게 올라온다고. 예? 그러면 수증기가 우리 편이 아니더라. 수증기 앞 수두도 우리 편이 아니고 이것도 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편이 두 마리가 돼보는 거고 여기는 우리 편이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이놈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뭡니까? 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정압 방식과 부합 방식을 구분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PSHAV라는 게 있고 MPSHR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 MPSHAV는 그리고 MPSHR이가 있으면요. 요거는 우리 편, 요거는 적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안 좋은 거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쉽게 자세한 거는 나중에 기술사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시고 일단 우리는 요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요렇게만 개념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공동현상의 발생 한계 조건 해가지고 자 공동현상이 뭡니까? 캐비테이션이죠. 그죠?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공동현상은요. 봐보세요. 이게 우리 편이죠. 이놈이 같을 때 발생 한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공동현상의 발생 한계 조건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세 개를 다 써야 돼. 발생 한계는 우리 편과 적군이 뭡니까? 같을 때 한계점이 되고 발생 안 하면 우리가 크면 되잖아. 우리 편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펌프를 설계할 때는 여유율을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이 크거나 같거나 클 때 30%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돼. 예? 이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나올 때가 되는데 지금 안 나오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력 공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것도 필기 때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건데, 동력 공식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전기할 때하고 왜 다르노?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인 동력 공식이 P는 감마 QH예요.
기본적인 공식이 감마 QH인데 이때 우리가 Q의 단위가 메다 3승 퍼 세크입니다. 세크. Q는 AV에서. 그럼 이때 우리가 뒤에 보면 책 보면 전부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다고. 뒤에 거는 생략해도 되지. 여기에다가 이타를 나누면 되니까. 이게 똑같은 거고, 전동력 구할 때. 기본적으로 요 공식을 적용할 때, 우리가 물의 비중이 얼마입니까? 9,800이죠. 그죠? 9,800에다가 유량을 우리가 이 공식일 때, 앞에 우리 정리할 때, 요거 동력이 메다 3승 퍼 분이었거든요. 맞죠? 이거를 이렇게 대입하면은 0.163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놨느냐? 문제에서 단위가 대부분 또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0.163으로 그냥 책마다 그리 만들어 놓은 거고, 쉽게 얘기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단위를 뭡니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꿔서 그냥 감마 QH로 풀면 돼. 그거는 아무 때나 풀어도 답은 조금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유도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동력 단위가 킬로와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HP나 PS로 옛날에는 또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0.746과 0.735를 나누어 주면 돼요. 이 구해가지고 이걸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 효율 있죠. 요거 이타. 요거는 수체기라, 수체기.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전 효율인데, 예전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펌프의 효율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밑에 또 조건에다가 수력 효율은 얼마고, 최적 효율은 얼마고, 기계 효율은 얼마라고 또 두 개가 주어진 거예요. 그 조건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 웃기잖아요. 봐보세요. 여기 효율이 얼마라고 주어지 놓고, 밑에 수 얼마, 채 얼마, 기 얼마가 따로 또 주어진 거야. 그때는 둘 다 맞다 해줬는데, 뒤에 이 문제가 또 나왔어. 그러면 이거로 푸세요, 이거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출제자가 이거를 빼야 되는데 조건을 안 빼고 또 냈는 기라. 민원을 넣었는데, 뒤에 보니까 문제가 또 나왔는데 그 문제가 똑같이 이게 조건이 두 개 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고. 이거를 왜 넣어놨겠냐고, 출제자가. 이거는 내가 볼 때 오류로 넣어놓은 것 같고,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요걸 적용해서 풀으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조건에. 그럼 이거로 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표에도 요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펌프 동력. 자, 수동력, 축동력, 우리가 전동력이 있을 때 여기서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전동력을 구할 때 축동력은 우리가 전달 개수가 빠지잖아요. 우리가 K가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기 공부할 때 보면 이놈을 어떻게 나오냐면, 전기에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전달 개수는 여유 개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유 개수란 말은 여유를 준단 말인데, 이거는 전달 개수는 펌프 고유의 개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K 값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펌프를 뭐를 쓰냐면 전동기 펌프를 쓰고, 전동기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엔진 펌프 있죠. 이거를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엔진 펌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 개수가, 이거는 전동기는 1.1이라고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기타 해가지고 1.15에서 1.2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유 개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축동력을 구할 때 K 값이 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축동력을 구하라 했는데 전달 개수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곱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유율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곱해야 돼요. 축동력이라 하더라도 그걸 주의하세요. 아시겠지? 전달 계수는 곱하는 게 아니지만 축동력은 주어져도 여유율이라고 주어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유율이 주어졌는데 이거 전달 계수가 아이가 이래갖고 적용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전달 계수는 여유율이 아니다. 이것만 정리하세요. 아시겠지?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거예요. 우리가 수원의 물량을 구할 때 48톤이 나왔는데 물탱크 수원이 여유를 더 주라 10%를 그럼 거기서 여유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동력은 전달 계수를 포함하지 않는 동력이지만 여유를 문제에서 출제자가 주라 이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여유를 주라면 그걸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펜의 동력 이것도 봐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것도 감마 QH에서 나온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냥 단위를 주거든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 외우는 게 더 편해서 그런 거라. 근데 기본기가 돼 있는 분들은 이거를 유체를 옛날에 전공했던 분들은 그냥 다 감마 QH로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PT가 전압인데 미리미리 아쿠아 아닙니까? H2O 단위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전압이 압력이잖아. 압력. 그럼 우리가 1kPa를 101.325kPa로 나누어서 10332mm로 곱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00이라는 말이. 102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풍량도 메다 삼성 퍼분 아닙니까? 여기에. 근데 여기 보면 60, 이게 뭐냐면 60초라, 초. 메다 삼성 퍼 세크를 분으로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식이 유도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연설비에서는 요 단위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풀어라 이 말이에요. 요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위 환산만 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푸시면 되고요. 주의점이 있어요. 자, 뭐가 여기서는 딱 한 가지 주의점이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지. 풍량이 메다 삼성 퍼 분인데 이 공식에서 메다 삼성 퍼 아워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PT 전압의 단위가 지금 미리미리 아닙니까? 또는 H2O인데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잘 놓쳐요, 이 단위를. 이게 비슷하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산해 줘야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800으로 나왔다. 하기 이제 미리미리 아쿠아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단위 잘 보여야 됩니다. 이거 H인지 아쿠아인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상사법칙.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가도 되겠죠. 왜냐면 필기 때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유양축. 암기법이 유양축. 1, 2, 3, 3, 2, 5인데 광경이 안 주어지면 D 있죠, D. 그죠? 이게 안 주어지면 뭡니까? 생략해도 된다. 본래는 이게 이제 임펠러 직경인데 문제에서는 광경으로 나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건데. 예? 요 D가 안 주어지면 요걸 무시하세요. 1, 2, 3, 3, 2, 5. 유양축. 요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펌프의 이상현상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수격현상, 워터햄머. 그 다음에 맥동, 서징. 요 세 가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98%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공동현상이. 그 다음에 요거는 거의 잘 안 나와. 이때까지 뭐 한 두 번씩밖에 안 나왔어. 20몇 년 동안. 요게. 주가 요겁니다. 공동현상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딴 거 필요 없고요. 공동현상은 이렇게 나와요.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네 가지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 있지. 네 가지 숙지해가지고 대책은 반대를 써주면 돼요. 예를 들면 수조와 펌프 사이의 높이 차가 크다.
뭐 수조와 펌프 사이 높이 차를 작게 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아까 캐비테이션이 뭡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회전을 할 때 빨아 올라오죠 이렇게. 그럼 그때 이제 기포가 같이 빨리 올라오는 거야. 그럼 그 기포가 임펠러를 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풍기 돌아갈 때 물로 딱딱 치면 따닥따닥 소리 난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포랑 같이 올라오니까 그 기포가 임펠러를 치는 거예요, 날개를. 그러면 이 임펠러 소리가 커지죠, 소음이. 펌프 소음이 커지고 펌프가 뭡니까? 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캐비테이션입니다. 그러면 흡입적 배관이 길다, 부합 방식일 때 광경이 작다, 굴곡부나 불필요한 배관 부속이 많다, 임펠러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다, 그리고 AV 우리 팬보다 뭡니까? 나쁜 놈이 더 큰 펌프를 가졌다, 그 다음에 정압보다 포화 증가압이 크다, 이럴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개만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봐보세요. 이거예요. 자,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거예요.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 흡입 수도라는 게 뭐예요? 거리잖아. 흡입 거리. 이걸 작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MPSH 우리 팬이잖아. 이놈은 크게 해야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유효란 말이 붙으면 우리 팬이 되고요. 흡입 수두란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수두, 거리, 높이 다 같은 말이다. 양자. 맞지? 그러면 흡입 수두라고 나오면 흡입 거리를 길면 길수록 뭡니까?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끼고, 줄이면 줄일수록 발생 안 할 끼고, 앞에 유효가 붙으면 우리 팬 아닙니까? 우리 팬을 크게 해야지 뭡니까? 방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할 때 공동현상이 어떨 때 발생하노? 흡입 수도를 크게 할 때, 길게 할 때, 유효 흡입 수도를 작게 할 때 이렇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예. 자,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워터 햄머, 자 수격 현상. 자, 이거는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요겁니다. 밸브를 있지요. 급격하게 폐쇄할 때, 예, 이럴 때 발생을 하고요. 펌프를 급정지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예, 물이 막 흐르고 있어. 갑자기 밸브 닫아버리면 텅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게 수격 현상이에요. 워터햄머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좀 해두시면 되고요. 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맥동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까 HQ 곡선이 있을 때 우리가 펌프 성능 시험을 할 때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펌프인데 이 맥동 현상은 펌프가 이리 돼 있는 거예요. 산 모양이라, 산 모양. 그러니까 이 구간을 반복하는 거예요. 맥동.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놈은 뭐 펌프 운전할 때 외부로부터의 영향 없이도 압력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예? 그러니까 힘 좋을 때는 뭐 막 쳤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안 좋은 거라. 예? 우리가 어디 뭐 육상 경기할 때 이거 있다 아닙니까? 육상 경기할 때 처음에 스타트 엄청나게 빨리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뒤처진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막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는데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다? 공동현상이다, 공동현상. 자, 그 다음 르 샤틀리에 공식. 이거는 원론에서 나왔던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점수가 클 때 이게 10점짜리가 나옵니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본래 이거는 뭐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20년 동안.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봐두고 가셔야 됩니다. 자, 스케줄 넘바. 우리 그 스케줄이 뭐냐면 어디서 나오던가요? 이산화탄소에 보면 스케줄 40, 80 이런 말 나오죠. 그 배관의 두께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다. 뭐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암기 쪽에서 신축이음 종류 5개. 이거 자주 나옵니다.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봐보세요. 자, 이산화탄소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저장 용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저장 용기를 연결할 때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동관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무게가 120, 30kg 나갑니다. 동관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부속을 끼워야 되잖아요. 안 끼워져. 이놈을 이렇게 제꼈다가 끼우고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놈이 가스가 워낙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놈이 방출될 때 진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파손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가스계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죠. 진동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축이음이랍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신축성이 있는 이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참고로 보면은, 우리가 봐보세요. 배관을 할 때, 자, 배관이 높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지진이나 이런 게 났어. 옛날에 내진 설계가 없을 때. 그러면 배관 파손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고무라든지 요런 재질을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동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요런 거를 우리가 신축이음이란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관 부속품을 보시면, 자, 요거는 우리가 도면상에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부속품 산정할 때, 산출할 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엘보입니다. 여기 엘보가 들어가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엘보. 이게 엘보 아닙니까? 발꿈치, 그죠? 그 다음에 T는 요겁니다. T. 근데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 요 T는요, 나중에 수리 계산해 보면 직류-T라는 게 있고, 분류-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측류-T라는데, 자,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직류-T와 측류-T는 다른 겁니까? 똑같은 T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수리 계산할 때, 자, 물의 흐름이, 자, 몇 도입니까? 요거를 직류-T로 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흐르는 거를.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 요거는 이제 90도지. 요거를 분류-T로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게 마찰 손실이 클까요? 아니지. 물이 요렇게 흐르는 거하고 요렇게 흐르는 거하고 요게 더 크지, 꺾여가니까. 예. 90도가 클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분류-T가 더 마찰 손실이 큰 기라. 그럼 봐보세요. 도면상에서, 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돼 있어. T지에 T 4개 있다 아닙니까? 자, 문제에서 이거는 지금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스프링클러에 가면은 수리 계산할 때 문제에서 첫 번째 폐쇄형이다. 그리고 요 끝에 헤드, 말단 헤드 여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건 다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직류-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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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류-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류-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요거 하나만 개방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럼 두 번째 개방형이다. 다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 요렇게 전부 다 이 T가 분류-T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지? 그 다음 세 번째 폐쇄형인데, 문제에서 폐쇄형인데, 예? 모두 개방 상태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개방형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물이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른다 아닙니까? 맞죠? 개방형이면. 근데 왜 분류티를 적용합니까? 분류티가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작은 거 말고 큰 거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둘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 그러니까 T는 같단 말이에요. T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 물의 흐름만 다르기 때문에 큰 수치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수리 계산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가지. 폐쇄형인데 문제에서 조건에 한 개일 때 유량이 80으로 나오고 두 개일 때 160, 세 개일 때 계속 커져. 두 배 늘어나. 이 말이 뭡니까? 그렇죠. 개방형으로 보고 푸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보면 조건에 T는 직류로만 적용해라 이렇게 나와 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수리 계산이. 그래서 똑같은 이거는 대부분 잘 안 바꿔내거든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도 조건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점수가 10점이 넘어가거든요. 전부 다. 예? 이거 정리하세요. 아무리 뭐라 돼 있더라도 그냥 T를 직류만 써라 이러면 직류만 쓰면 됩니다.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수리 계산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헤드가 요렇게 3개씩 달려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경 정할 때 여기 32이고 요게 이제 50이 돼요. 10개까지가 되니까. 그러면 이때 T가 이렇게 물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뭐지? 분류량 같은 일 경우 직류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직류 아닙니까? 분류고. 자, 이게 50이에요. 구경이 50. 요게 50이라. 같은 분류량이라. 50에 32야. 다른 분류량이잖아. 50이고 30이니까. 이때는 분류티 쓰라 이 말이에요. 조건에. 그럼 이리 되는 기라. 보세요. 요 T는 이게 50이죠. 요게 50이죠. 요걸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부속품 산출할 때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개념만 잡고 가세요. 50이고 요 위에 지금 올라오는 게 헤드 3개니까 32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이 되는 거예요. 50에 T가 와가지고 50에 50T가 와가지고 요 위에 32가 가서 요렇게 헤드가 3개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필기 때 보면 헤드 2개까지 25mm, 3개 32mm, 4개 5개 40mm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안 해오면 이거를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요게 T. 부속품 산출할 때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리듀셔는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뒤에 부속품 산출할 때 하고 수리 계산할 때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게 25거든요. 2개까지 25, 25mm가 가요. 3개니까 32mm가 가고. 요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몇 mm가 가냐면 10개까지니까 50mm가 가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더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5개가 더 있어요. 그럼 여기가 몇 mm 가냐면 65mm가 가요. 맞죠? 그럼 봐보세요. 리듀셔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큰 광경에서 작은 광경으로 줄어들 때 쓰는 부속품입니다. 이게. 근데 도면상에는 T나 뭐 엘보나 이런 거는 표시가 다 나요. 여기에. 근데 리듀셔는 표시가 안 납니다. 도면상에. 그러면 리듀셔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봐보세요. 65에서 50이 줄어들죠. 여기 하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40 여기 들어가요. 32 여기 들어가요. 근데 웃긴 게 보면은 아니 여기 들어가니까 25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32mm 들어갔잖아요. 40mm 리듀시입니다. 뭐냐면 봐보세요. 자, 여기가 40mm예요. 여기가 32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큰 광경을 따르는 거라. 그럼 1이 되는 거지. 보세요. 이게 1이 되는 거라. 자. 이거는 부속품 한번 보면 바로 그냥 해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40이에요. 여기가 32예요. 여기가 25예요. 그럼 레듀셔를 쓸 때 T 40에 40T 아닙니까? 여기 지금 40이잖아. 여기 뭐 얼마인지 몰라도 40, 40이잖아요. 그럼 32로 줄여줘야 되잖아. 그럼 어디서 줄여줍니까? 이렇게 줄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은 큰 광경을 따르기 때문에 32쪽에 표시를 하더라도 뭡니까? 40mm 레듀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은 지금 32에 25 레듀셔 아닙니까? 큰 광경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시겠지? 이건 나중에 부속품 보면서 별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이 뭐냐면, 캡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겁니다. 가지 배관 끝에 설치한다. 딱 25mm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캡은 가지 배관 끝에만 설치하고 25mm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또 니플이라는 게 있는데, 니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암나사와 수나사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라. 부속품 산출할 때. 그러면 니플은 암나사, T가 지금 암나사죠. 그러니까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사산이. 그러면 레듀셔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암나사야. 속에 지금 리듀셔가 들어가 있어. 그럼 요거 뭘 하나 써야 되잖아요. 이게 니플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이제 여기다 조립을 하는 거야, 안에다가. 물 안 새게, 그지? 예, 요게 니플이다. 그러니까 니플은 뭡니까? 부속과 부속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부속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편심 리듀셔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심 리듀셔가 있고, 편심 리듀셔가 있어요. 이거 시험 자주 나옵니다. 이게 원심 리듀셔고요. 요게 편심 리듀셔예요. 한쪽이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기 고임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편심 리듀셔. 편심 리듀셔를 쓰면은 한쪽 공기 고임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예? 흡입식 배관에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 밸브는 자, OSY 밸브하고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 옥내 소화전 편에 개통도 설명할 때 요거를 버터프라이 밸브 설명해 놨고요. 그다음에 글로브 밸브는 만약에 문제에서 물의 흐름이 180도라고 나오면 글로브 밸브, 앵글 밸브는 요거지. 호스를 이렇게 꼽아야 되니까 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90도. 이러면 앵글 밸브. 그리고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 이런 거는 그 옥내 소화전 개통도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후드 밸브 마찬가지고 Y형 스트레이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체는 제가 간단하게 공식하고 이렇게 이제 일부 좀 암기 자주 나오는 거 있죠. 요걸 정리를 해드렸고, 이 외에도 도시기호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 푸시다 보면 도시기호도 요즘은 자주 안 나오는데 한 3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됩니다. 5점짜리로. 그래서 그거를 좀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화 설비부터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